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가노이드 그리고 뒷부분에 생명과학자라는 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누구죠? 다윈이죠. 그렇죠. 다윈과 옆에 보면 핀치가 있죠. 결국 다윈이라는 이분은 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생명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생명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분이 누구죠? 멘델이죠. 이분 사실 과학자는 아니에요. 맞죠? 엄밀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수도승이셨어요. 근데 되게 이제 관찰력이 좋으셨죠. 그래서 완두콩을 키우다 보니까 완두콩이 찌글찌글한 애들도 있고 동글동글한 애도 있고 녹색인 애도 있고 노란색인 애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무언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어머니 아버님한테서 나왔죠.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싫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비슷하죠. 되게 그러니까 뭔가 유전되는 물질이 있다는 거를 밝히셨죠. 그래서 다윈과 멘델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저희의 현대 생명과학이 시작이 되게 돼요. 생물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진미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 실제로 유전 물질이 뭐냐 봤더니 화학 물질이에요. 그냥 맞죠? 아주 단순한 연기 서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물학이 분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혁명의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앞부분을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하게 되고, 누가 왓슨이죠? 왼쪽이 왓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 크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힌트를 주면 왓슨은 생물학자고 크릭은 물리학자예요. 누가 좀 더 똑똑해 보여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10번 강연을 했는데 10번 다 엉뚱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이 약간 입을 벌리고 그냥 눈만 멀뚱 쳐다보고 이 사람은 딱 이 분자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분이 크릭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왓슨과 크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자니 플랭클린에 의해서 DNA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 그러니까 DNA 구조니까 이제 화학이죠. ATGC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ATGC를 이제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몸에 ATG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차세대 연기 서열 방법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던 게, 달 탐사 이후에 가장 큰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사람의 지놈을 한번 다 읽어보자. ATGC를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ATGC를 읽어드리고, 그럼 사실 이런 그러니까 ATGC라고 하는 우리 DNA는 어디에 있죠? 세포에? 핵에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포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또 한 7년 전부터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 세포 지도 프로젝트가 돼서 작년에 태아의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태아가 도대체 어떠한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요 동그라미 하나가 세포예요. 세포.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런 DNA들에 대한 서열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유전적 질병이 있죠. 유전적 질병이 있는 것은 보통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돌연변이를 살짝 바꾸면 이런 유전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나온 개념이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두 분, 제니퍼 다우드나랑 샤펜티에 교수님 두 분이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아기도 태어나요. 사실 2018년도에 중국에서 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바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다가 올해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애가 쌍둥이거든요. 루루랑 나나. 그리고 이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중국에서 보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보호를 하면서. 궁금하죠. 정말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태어난 아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쯤에는 아마 그 정보가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세포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 다음에 큰 것이
여러분들이 장기를 이루고 있는 장기죠, 장기. 조직이라 부르는 거예요, 조직. 그러면 어떠한 세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장기나 조직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장기를 혹시 우리가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술은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줄기세포가 뭐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다양한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 그러고, 이런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미니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이런 화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트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샀어요, 그렇죠? 내가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차를 샀어. 근데 차를 딱 뽑았는데 그걸 몰고 오는 순간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럼 여러분들 차를 바꿔요? 아니죠. 타이어만 갈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를 보게 되면 타이어의 수명이 있고 각각 부품마다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갈면서 타면 우리는 차를 그래도 10년 넘게 탈 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의 장기도 보면 다양한 장기들로 이루어지죠. 우리 눈도 있고 이렇게 폐도 있고 숨을 쉬는 폐도 있고 뭐 지라도 있고 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도 있고 간도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질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생물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지, 그리고 이런 질병이 왜 생긴지를 알면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늙게 한 100년 만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구고, 그래서 생물학이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질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리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돌을 씹어 먹어도 철을 씹어 먹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도 애가 2명이 있는데 중학생인 남자의 첫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먹어대요. 정말 많이 먹는데 저렇게 먹다가 탈이 나지 않을까 정도 싶지만 소화는 금방 되죠. 그만큼 여러분들을 지금 10대는 정말 뭐 왕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늙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까만 머리지만 그때 흰 머리도 날 거고, 조금씩 아파가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숨 쉬는 게 힘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 쉬기가 힘들고, 일어나면 무릎이 땡기고, 비만 오면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각 장기마다, 그런데 60대가 됐을 때 눈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숨 쉬는 게 힘드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기들을 조금씩 바꿔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사람의 욕구가 영화로 잘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아일랜드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기본적 스토리는 보면 뭐 아주 좋은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공기들만 마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호를 받다가 결국은 수술대로 가게 돼요. 결국 수술대로 가서 요 뒤에 예를 들어 심장이 아픈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심장을 떼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이식에 대한 사람의 욕구는 예전부터 이제 많았고요. 실제로 이런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짝꿍들이 있죠. 여기 뭐 2명, 3명씩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짝꿍이 아파. 내가 콩팥이 아파. 그래서 사람은 콩팥이 2개죠. 신장이 2개예요. 그래서 내가 신장이 아프니까 네 신장 좀 갖다 줄래? 뭐 좀 받아도 될까? 라고 하면 한 열에 한 3명 정도는 그래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역 세포들이 다 다르고, 면역 세포는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에 남의 장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 있게 되고, 그래서 현재도 사람의 장기 이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미니 피그, 미니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장기의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장기가 태아의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을 못하고 성인의 장기를 태아에게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크기가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순대로 많이 먹는 그런 돼지죠. 삼겹살도 먹게 되는 이런 돼지인데, 이런 특히 이제 큰 돼지들 말고 미니피그를 사용하게 돼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얘들 150kg가 넘거든요. 미니피그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없도록 조금씩 유전자 조작을 해요. 이런 돼지를 이용해서 신장 이식을 이런 여러 가지 장기 이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도 1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니피그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사실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미 2번 이상 받았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기꺼이 이 실험 대상자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 실제로 성공적이었어요. 한 6주 가까이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6주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주라는 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이식을 하면 일주일 내에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게 6주까지 연장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게 왜 이식 거부 반응이 뒤에 왔을까라는 쪽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6주가 6년이 되고 6년이 60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양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게 돼요. 사실 저희가 이 동물들의 어떤 불로장생, 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동물 모델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던 것들을 보면 현재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생쥐예요. 마우스는 사람과 거의 95% 이상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마 쪽 여기가 이제 약간 하얗죠. 이마 쪽에만 이런 알비뇨가 생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킷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이마 쪽에 알비뇨가 생기는데, 생쥐에서도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서 이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만들면 이마 쪽에만 이렇게 하얗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그런데 쥐는 쥐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유전적 그 서열이 95%가 동일하다고 해도 그 5%가 쥐와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쥐는 아니죠, 그렇죠? 되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쥐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허무하죠, 도대체. 내가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왜 나는 수능을 보고, 왜 그놈의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게이라고 하는 의사분인데 되게 연구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은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31세에 아프리카 아메리칸 계열의 여성 환자, 자궁경부암 환자를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그 암 조직을 버리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 암 조직을 가져와서 막 잘라가지고 그 실험실에서 한번 배양을 해봤어요. 이렇게 영양분을 주면서 배양을 해봤더니 신기하게 막 세포들이 막 자라는 거죠. 막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름을 힐라예요. 힐라라고 부르고, 이 힐라는 이 환자의 이름이에요. 이 환자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 힐라라고 하는 이 세포가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람의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니 예전에 소송이 한번 걸렸었어요. 미국에서 전대미문에 이제 큰 소송이 났고, 왜냐면 이 힐라 가족이,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사였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세포주를 이렇게 배양을 하고 세계에 팔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획득했거든요. 그게 왜 네 거냐, 우리 할머니 거지. 그래서 힐라 가족이 결국 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자, 펜실베니아 대학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 힐라 가족들이 이겼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힐라 가족이 이겼죠.
제가 알기로는 힐러 가족이 이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지적 재산권은 이 가족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됐던 세포고, 그러다가 이게 2023년이죠. 2년 전에 미국 FDA라고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미국의 식약청인데, 한국의 식약청과 미국의 식약청은 달라요. 미국의 식약청에서 승인이 되면 전 세계에 거의 다 허가가 돼요. 근데 그만큼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식약청에서 여기 보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을 만들 때,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약들을, 아까 뭐 신약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1000개 정도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해서 반드시 이 생쥐에게 투여를 해서 얘 약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쥐한테 투여했는데 쥐가 죽어, 그러면 그 약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독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런 동물 모델을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물 모델 실험에서 1000개 중에 한 10개가 통과돼요. 그러니까 990개는 동물 실험에서 다 실패해요. 그래서 100개가 통과돼도 그 중에 신약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1개도 될똥말똥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은 또 많이 들어요. 한 20-30조가 들어요. 엄청나게 돈은 드는데, 근데 동물 모델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성공하는 확률은 낮고, 그래서 결국은 이 FDA에서 이제 동물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기 보면 동물 모델 대체로 오가노이드에서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되면 자기들이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국도 그렇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이제 삼성에서 자기들도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제 많은 돈을 좀 투입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오가노이드라는 게 뭐냐? 휴머노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뭐 로봇가 뭐 온갖 거 다 하죠. 휴먼을, 오이드는 닮은 꼴이에요. 오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꼴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행동들,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뭐 하물며 이 로봇들이 뭐 접시도 나르고, 로봇들이 라면도 끓이고, 뭐 커피도 만들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결국은 인명 구조 견들을 대신해서 인명 구조 개 로봇도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와 같이 오가노이드는 올간을 닮은 꼴. 올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조직이에요. 조직, 장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게 오가노이드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모사하고자 하는 어떤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에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있으면, 그럼 세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세포들이 그 장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포와 구조는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 오가노이드를 만드는데 폐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갑자기 심장처럼 뛴다. 이거는 폐 오가노이드는 아니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와 구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라고 부르고요. 결국 이런 미니 장기를 만드는 거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돼요. 하나의 세포. 그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그 줄기세포가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미니 장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게 처음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소장 오가노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 1, 2 이게 있는 게 날짜예요. 0일부터 13일까지고, 하나의 세포가 이런 어떤 기계망측한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걸 처음에 보고 나서 얘를 잘라봤더니, 이렇게 잘라봤더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소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육모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육모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장을 이제 뭐 곱창 같은 걸 먹을 때 잘 보게 되면 안쪽 부분에, 밑에 부분에, 육모의 가장 밑에 부분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요 줄기세포들이 쭉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소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흡수하는 세포들 다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그만한 장을 닮은 장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 오가노이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2009년도에 네덜란드의 조그만한 연구소인 휘브렉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스 방에서 토시로 사토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만들어내게 돼요. 요거에 가장 그때부터 사실 아주 급속도로 발달해서 5년 내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토시로 사토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 의사인데, 일본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일본 의사들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 하신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토시로 사토라고 하는 분도 네덜란드로 공부를 하러 나가요. 근데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일은 장기를, 사실 그 갔던 연구소는 면역학을 하는 연구소예요. 면역학을 하는 연구소인데, 이분이 뭔가 어떤 면역 장기라든지 어떤 장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아까 힐라라고 하는 세포 봤죠? 힐라라고 하는 세포는 세포를 2차원적으로 배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레나 이런 데 떨어뜨려서 그냥 쭉쭉쭉쭉 옆으로 자라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기를 보게 되면 장기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래서 3차원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근데 3차원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생물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 세포들이 있죠. 그럼 세포들이 막 물에 떠다녀요? 아니죠. 막 세포들이 막 둥둥 떠다니면서 폐세포가 막 뭐 내로도 가고 막 소변으로 나오고 이러진 않죠. 세포와 세포들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외 골격이라고 부르죠. 세포 외를 세포들 쭉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 외 기질을 사실 뜯어가지고, 그 세포 외 기질이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암세포거든요. 암세포는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모든 세포는 다 없애고 세포 외 기질만 뽑아가지고 팔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메트리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토시로가 메트리젤에다가 그냥 세포를 키워본 거죠. 그러면 세포 외 기질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를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안 붙고 요 사이사이에 맺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포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돼서 정말 혁명을 이끌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넘기지? 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간단한 심장 오가노이드를 보게 되면 여기 띠죠. 심장의 가장 특징은 스스로 뛰는 동방결절이 있어서 스스로 뛴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에 판막이나 이런 구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가노이드를 좀 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구조, 우리 몸을 모사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 다 배웠어요. 오가노이드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줄기세포예요. 이렇게 빨간 세포가 파란색, 초록색, 자주색, 뭐 회색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줄기세포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 세포가 한번 쪼개져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18개가 1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리다가 아주 급격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바깥에 있던 세포 하나가 안쪽을 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안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 안에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고 바깥쪽에 있는 세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 태반이 되게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세포가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라고 불러요. 이런 배아줄기 세포가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외배엽이니까 여러분들 바깥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피부 같은 거. 그렇죠? 내배엽은 여러분들의 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장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배엽, 여러분들의 바깥과 안쪽을 연결하고 있는 구조. 뭐죠? 혈액들, 면역세포들, 막 몸을 떠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중배엽성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배아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막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갔던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유전병이 없는 태아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만 속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개념을 처음으로 사실 도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황우석이라고, 정말 입에 담기도 제가 정말 짜증이 나는 분인데 정말 나쁜 분이거든요. 제가 대학원 막 들어갔을 때 학부 때도 이분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한번 수업을 들었는데, 이 사기꾼인데, 이분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배아줄기 세포를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난치병을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거짓말이었어요. 배아줄기 세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에 가면 황우석의 나라인가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워낙 복제를 잘해서. 네. 하지만 나쁜 사람인데, 특히 나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있죠. 예전에 그 논문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온갖 꽃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뭐냐면 아까 봤던 그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려면 난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난자는 사람에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억지로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들의 난자들을 다 기증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이 나쁜 놈이죠. 정말 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아줄기 세포는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이 딱 있고 나서 2년 뒤에 일본에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요. 신야 야마나카라고 하는, 이분도 의사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하는 의사였어요. 그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그 피부세포 있죠? 피부세포를 그냥 뜯어서 살짝 긁어가지고 거길 배양한 다음에 4가지 유전자만 집어넣으면 얘들이 배아줄기 세포처럼 변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옥트4, 속스2, KLF4, 믹이라고 하는 4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넣게 되면 이게 꼭 줄기세포처럼 변한다.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예요.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가 배아줄기세포처럼 바뀐다고 해서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고, 요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한 유전자가 3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 시작했더라고요. 1000개 시작해서 4개를 출연했어요. 역시 그 일본의 그 오타쿠 정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야 야마나카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5년 만에 노벨상을 받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왓슨과 크릭이 5년 만인가 받았을 텐데 거의 비슷하게 빨리 받아요. 그래서 이 신야 야마나카, 근데 이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친한파예요.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그런데 이분이 받을 때 이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같이 받아요. 여기 보면 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중에 뭐 혹시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면,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 그 경의 어떤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둔 할아버지라 불렀는데 이분이 90이 넘었는데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보청기 끼고. 성격은 괴팍하세요. 정말 괴팍하거든요. 일례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분 잘 안 들려. 90이 넘었으니까. 그럼 맨 앞줄에 앉아 있거든요.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질문을 하러 올라와요.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 옆으로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네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막 한 다음에 귀를 막 쫑긋해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막 또 하고. 되게 하여튼 이분인데, 근데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해요. 이분이 뭘 했냐면, 아까 신야 야마나카가 받은 게 결국은 분화가 된 세포가 배아줄기 세포처럼 바뀐다. 역분화줄기 세포. 즉 분화가 된 세포는 여전히 줄기세포처럼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존 고든이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올챙이의 꼬리를 뜯어요. 올챙이 꼬리에서 세포를 뜯은 다음에 이 세포에서 핵만 뜯어내요. 그리고 그 알에서 핵을 제거해요. 그래서 요 세포에 핵을 집어넣어줘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꼬리에 있는 세포의 핵은 이 개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핵치환 기술이에요.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복제 동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여기 보면 양이죠. 누굴까요? 돌리예요. 복제양 돌리가 이걸 통해서 이완 밀머트 박사에 의해서 영국에서 제작이 되게 돼요. 그리고 뭐 소도 만들어내고 돼지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반려견이 있다. 그리고 내 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복제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든 할아버지가 받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항상 세미나를 할 때 요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이언스 리포트 생활 기록부예요. 과학 생기부예요. 여러분들은 생기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나쁜 말 안 써요. 모든 좋은 말만 써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생기부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분이 1949년도에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계급이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명문가들은 가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항상 가는 곳이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가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런던에. 거기서 자기도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옥스퍼드의 의사고 교수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15등 중에 15등, 15등 중에 15등, 15등 중에 14등이에요. 그래서 전체 석차는 550등에 231등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생기부를 봐요. It has been a disaster to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한 학기가 정말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족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얘가 배우는 것도 엉망진창이더라. 그리고 봤더니 다른 일도 전부 다 엉망이고 똑같이 엉망이고 항상 문제를 만들더라. 그런데 왜냐 보니까 because 걔는 듣지도 않고 근데 insist on doing his work in his own way.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I believe he has an idea about becoming a scientist. 근데 보니까 얘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을 쓰거든요. 잘 가르쳐서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나요. 그런데 되게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quite ridiculous. 이런 ridiculous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써요. 그래서 얘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얘한테나 뭐다 waste of time이라고 그래요. 시간 낭비다.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도 안 좋고 그렇지만 얘는 계속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존 고든은.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수업을 충실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충실해서 과학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수업이 뭐 1등하고 뭐 100점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수업 성적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사이언스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배아줄기 세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에 보면 각 장기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상처가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성체줄기세포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관들, 모든 조직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체줄기세포는 폐에서 뜯어내면 폐만, 간에서 뜯어내면 간만, 장을 뜯어내면 장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장에 있는 줄기세포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뭘 쓸 것 같아요? 어떤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겠죠. 그럼 왜 굳이 성체줄기세포를 할까요? 응? 성체가 더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폐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 폐를 뜯어낼 수가 있어요? 폐를 뜯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흉이 생겨요. 폐는 이렇게 이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풍선에 공기가 빠지면 여러분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응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배아줄기 세포는 아무리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도 태아 정도의 수준의 세포들만 만들어져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질병은 언제 걸리죠? 여러분들 잘 안 걸려요. 그렇죠? 10대에 잘 안 걸려요. 한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이해하고 질병의 어떤 치료 약물을 만들려면 성체줄기 세포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런 배아줄기 세포나 역분화줄기 세포로 만드는 오가노이드는 계속해서 성체줄기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낸 오가노이드와 계속 비교를 해서 훨씬 더 분화도를 높이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오가노이드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폐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오가노이드예요. 여러분들 폐를 보게 되면 숨이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목에 있죠. 닭을 먹으면 닭 목뼈 있죠. 기도가 있고 실제로 숨을 쉬는 폐포라고 부르는 구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오가노이드 도대체 어디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 있어, 제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영국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은 가족 7명이 일주일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서 한 6개월간 영국은 다 셧다운이 됐어요. 다 걸어 잠궜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생쥐 모델을 쓰면 되죠, 맞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어도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요. 옆에 막 지금 여러분들 귀 속, 코 속에 지금 막 바이러스들이 막 지금 드글드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나요?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까 그 진미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돌기 단백질들이 있고 얘들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만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생쥐는 이 수용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했던 뭐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를 때려 집어넣어도 마우스는 잘 살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잘 살고 숨도 잘 쉬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폐오가노이드에다가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더니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 안에서 증폭을 하고 폐포를 어떻게 깨고 나오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폐오가노이드에다가 감염시키고 나서 저희가 어떤 약물들, 새롭게 개발된 약물들을 처리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고 나오는 것들이 억제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용한 폐오가노이드가 이런 질병 과정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또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게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가 생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겠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또 나왔어요. 그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그때 절망이었어요. 절망. 그때 막 BBC 뉴스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인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흑사병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우리가 흑사병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DNA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RNA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더 심한 변이가 태어나니 와 이게 망했다, 이제 인류는 망했다 이랬는데, 제 실험실 위에 맹이라고 하는 중국인 포닥이 있는데 걔가 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내가 그 병원에서 얻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한번 감염시켜보자. 그래, 그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뭘 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기관지 오가노이드, 요 기관지 오가노이드가 있고 실제로 페퍼 오가노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한 타입과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각각을 감염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기관지 오가노이드는 델타나 오미크론이나 다 감염이 잘 돼요. 그런데 이 페퍼 오가노이드를 봤더니 이 델타 변이는 훨씬 더 10배 가까이 감염이 잘 돼요, 실제로.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오미크론은 감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화요일날 제가 오가노이드를 주고 나서 금요일날 맹이랑 같이 아침 9시에 이제 커피를 먹었어요. 이 결과를 디스커션 하자.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다. 다시 실험하자. 왜 그냥 실험 이거 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야, 내가 보면 오가노이드 하나를 줬는데 네가 지금 점을 2개나 찍고
이걸 두 개를 나눠서 네가 이걸 듀플리케이션 했다고 하니까 내가 널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내가 오가노이드를 내가 키우고 있는 독립된 오가노이드 3개를 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실험하자 했는데 안 돼요. 감염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맹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해석은 감염이 안 되는 거지.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폐렴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기관지는 감염이 되니까 목이 따가울 거예요. 거기 세포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폐포는 감염이 안 되니까 폐포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폐렴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누워 계신 분들은 기관지에도 감염이 되더라도 가래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래가 그 폐포 안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면서 폐렴이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가래만 뱉어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억셉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실제로 감염이 안 돼요. 그리고 별로 여러분들이 심각한 코로나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겨울이 돼도 백신 안 맞죠, 잘?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변이는 오미크론에서 나오는 제2 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폐포에 감염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가노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 폐섬유화라고 하는 거는 폐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폐가 딱딱해지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단 즉시 5년 내에 돌아가세요. 보통 엄청나게 빨리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폐섬유증은 잘 안 걸려요. 나이가 한 60대 돼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한국에 그 젊은 여성들, 그 다음 아기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가습기에 있는 PHMG라고 하는 화학물질에서 폐섬유화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폐섬유화가 되면 이게 폐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의 폐예요. 폐포가 있어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잘 교환을 하는데 폐섬유화가 되면 없어요. 이 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억지로 이제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환자들에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폐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재생의료 측면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게 되면 현재 뭐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단순해요. 우선 암을 절제해내고 그 다음에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1기 이상의 환자들은 화학요법을 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요법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받게 되면 가장 많은 부작용이 머리털이 빠지게 되고 생식 기능이 약화가 돼요. 그 세포들이 워낙 분열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이런 암 조직을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쓰고 있는 약물들을 다 처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폐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은 이 약에 듣고 어떤 암 환자의 오가노이드는 이 약이 안 듣고 라는 정보를 저희는 한 달 정도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임상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 환자들에게는 그 약을 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암제를 잘못 처리하면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면역항암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건데 면역항암제를 잘못 맞으면 20% 정도 환자는 돌아가세요.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그처럼 약을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 기술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재생의학이라든지 약의 독성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 발달 과정의 이해, 또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없긴 한데 간단하게 잠깐 몇 분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인지. 그렇죠? 이건 제 첫째가 좋아하는 그룹이고, 이쪽은 제 둘째가 좋아하는 그룹이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네, 다 아시죠? 네, 이걸 왜 이렇게 꺼내냐면 여러분들의 대부분 꿈들은 아이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강연을 준비할 때 항상 드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없어. 과학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제가 왜 과학을 자꾸 얘기해야 될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항상 고민이 있거든요. 원초적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1980년대, 90년대는 압도적으로 과학자가 1위에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꿈은 과학자예요. 저의 꿈도 과학자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생활 기록부의 꿈은 과학자였어요. 예, 꿈을 이루긴 했는데 저도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1910년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학자가 없어져요. 모든 상위권에는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 오게 되고, 이게 과학자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과학자가 발명가 엔지니어 다 합쳐가지고 한 2~3% 돼요. 굴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뭐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역시나 과학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고등학교에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자도 아니에요. 과학자도 아니고 생명과학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생명과학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충분한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자의 길은 정말 뭐 험난하고도 험난하고 뭐 길은 없어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을 때보다 사실 과학자가 됐을 때 어떤 과학을 하는 태도, 과학은 경계가 없어요. 제가 포스닥을 갔을 때 만났던 저희 연구소의 디렉터인 오스틴 스미스와 그 다음에 제니퍼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마나카 팩터 4가지 중에 2가지 옥트4와 나노그룹 이제 클로닝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을 이제 사실 만나면서 사실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과학을 할 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지금 보면 막 대학교 가면 좋을 것 같죠? 대학교 가도 별거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한 번도 인터뷰 놓친 적이 없고 그랬는데 대학교 갔더니 허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건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는 비슷해요. 그냥 주입식.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외워라.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과학은 항상 질문을 하게 되고, 네가 가진 질문이 뭔지, 이 질문이 중요하냐,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실험실이랑 옆에 있는 실험실 같이 조인트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양해요, 국적들이.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서 사실은 과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요만큼 있어요. 쥐똥만큼 있어요. 지구본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했던 세상,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세상이 많으니까 반드시 그런 넓은 세상으로 가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아이돌, 잘 나가는 아이돌도 보면 다국적이에요. 하나로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상들은 반드시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 토대에서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지민성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 엔비디아에 있는 젠슨 황이 얼마 전에는 또 뭐 물리학회 가가지고 자기가 다시 공부하면 물리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던데, 이 희한한 사람이네 이분. 근데 아무튼 요때 사우디에 갔을 때인가, 그렇죠? 그 갔을 때는 결국 생물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학에 대해서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보람이 있었던 거는 딱 한 과목이었어요. 독일 명작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 수업을 하는데, 거기 전영희 교수님이라고 한 분에 의해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인간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방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되게 괴로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내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맨날 힘들대요. 도대체 난 바본가? 왜냐면 성적 보면 CCCCD 뭐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보면 뭐 축구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공부도 못하고 항상 괴로워하는데, 여러분도 막 괴로울 거예요. 저도 괴로운데,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마냥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있고 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 과정을 자기 탓을 하지 말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황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시구절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 중요한 이 라이너 푼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꼭 피해야 할 곳은 꼭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언제든 결국은 어디서든 이루어질 거니까 너무 주변에서 하는 말들,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과학을 못하니까 너는 과학자가 되지 마, 너는 공부도 잘하고 1등이고 그러니 의사가 되라, 그런 너무 외부의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말했던 다윈과 왓슨과 크리그로 시작한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 잘 봐요. 이게 뭐요? 이 뭐죠 이거?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뭐죠 이거?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보면 여기 가닥이 단일 가닥이에요. RNA죠. RNA 바이러스에 대한 RNA 이거 뭐죠? 주사기 백신을 만드신 분 카탈리나 카리코라고 하시는 박사분이에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50대가 될 때까지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제대로 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노벨상도 받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이언스는 배고프고 힘든 직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를 하면 그게 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의사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렇죠? 블록버스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글귀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보시면 알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거 하려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생했나, 내가 왜 모든 내 10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왜 도서관과 독서실과 학교에서와 공부와 문제집과 학원과 그걸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그 고민이 와요. 저 때도 그 고민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제인구달이라고 이제 아시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되게 좀 방황을 했거든요. 도대체 공부를 해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이제 대부분 서울대 의대가 편입을 받아요. 처음으로 의대 전문대학을 만들기 전에 편입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 50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33명이죠. 그 중에 22명이 제 동기예요. 그래서 다 의대를 갔어요. 그때 저도 당연히 의대에 대한 유혹이 있었죠. 집에 가면 엄마가 의대 준비해라. 친구들도 다 의대 준비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이 없어요. 다 의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의사가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의사가 되면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면 하겠어요. 죽어간 살려지고. 근데 저는 피가 무서워요.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그 3학년 때 제인구달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세미나를 와요.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 책에 이제 서명을 받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혹시 저 같은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글을 얘기를 해주고 싶냐, 이랬더니 이 글을 적어줬어요. 그 책 앞장에 Follow your dream.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꿈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되게 이때부터 사실 의사의 꿈은 더 이상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과학을 하고자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꿈들을 계속 이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과학의 꿈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고등학교 강의, 이런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자세포 생물학, 그 다음에 저희 생명과학부의 지스트의 생명과학과, 그리고 경암 교육문화재단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